안녕하세요. 치안에서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호입니다. 오늘 이제 2020년 국가직 구급 시험이 드디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시험이 나름대로는 좀 난이도가 있었어요. 합격권이 대략 이제 90점에서 이제 85점 정도에서 형성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풀이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무난한 문제입니다. 종성군 동강진 나온다고 학생들이 당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제일 얇은 쪽에도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하지는 않다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 문제에서도 종성진, 동강진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뭐냐면 자, 이 시대의 유물인 석기와 골각기가 나왔어요. 뼈도구가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골각기라는 거 어느 정도 이제 기초를 푼 학생들은 다 캐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구석기, 석기와 골각기에서 구석기를 끌어내고 구석기와 관련된 선지를 끌어내는 문제예요. 1번은 지금 보시면 반달돌칼 나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돌자가 들어가는 구석기는 어느 시대? 신석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되게 특이하게 있죠. 돌로 만든 농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청동기와 연결되는 도구들이 있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반달돌칼, 그리고 이제 우리 홈작 혹은 돌작이라고 부르는 거, 혹은 이제 바퀴날루키, 요런 애들이 좀 특이하다고 했죠. 걔들 빼고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예요? 신석기랑 연결된다. 얘는 반달돌칼이기 때문에 청동기랑 연결된다. 다음에 이제 2번 넓적한 돌에 갈판 옥수수. 포인트는 이제 갈판이죠. 갈아먹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요게 이제 신석기를 대표하는 농기구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3번 사냥이나 물고기 잡이 등을 통해서 식량을 얻었다.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수렵 얘기하는 거죠. 수렵. 구석기를 갖다 대표하는 생산 방식이 수렵과 채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구석기가 되는 거죠. 4번 영원 숭배 사상이 있어 사람이 죽으면 흙그릇 안에 매장하였다. 자, 영원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신석기 때 이제 원시신앙 이런 거에 의해서 다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흙그릇 안에 매장하였다. 여기서 이제 철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동무덤이 있죠. 옹감묘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제 구신청처를 비교하는 1번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 들어가도록 하죠. 이것도 이제 거의 거저주는 문제죠. 아주 이제 강력한 핵심적인 문제가 이제 몇 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산호비, 만적 등이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만적의 난과 관련된 핵심적인 키워드 노비들을 중심으로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공경장상 누구라도 이제 왕후장상이 될 수 있다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자주 이미 빈출되고 있었습니다. 요걸 보고 이제 만적의 난, 그 다음에 이제 만적의 난에서 누굴 때려잡고자 하고 있어요. 만적의 주인이 최충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최충원으로 연결돼서 가는 거예요. 최충원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방설치 인사건. 저희 강의하면서 최충원과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누구라고 했어요? 그 아들 최후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시대 경쟁자들이랑 경쟁을 시켜버리면 문제가 너무 쉬워져가지고 공무원 시험은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아들인 최후와 경쟁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최후가 정방, 서방 설치했죠. 일명 정서방이죠. 그 다음에 치안 유지를 위해서 야별초 역시 최후거죠. 최후랑 최충원은 기본적으로 둘이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최후만큼 강력한 라이벌은 아니더라도 최충원이 권력을 갖다 안정시키기 이전에 있죠. 등장했던 초기 무신들이 있어요. 얘들도 이제 최충원이라든지 최씨 집안의 라이벌로 등장할 수 있는 거죠. 얘가 이제 정중부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이구, 이방, 정중부 3인방이 난을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방이 이구를 갖다 제거해버리고 정중부가 이방을 갖다 제거해버리고 직권하는 순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요거 이제 연결한 방법이 애고 이방을 정중부가 죽였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방을 갖다 정중부가 죽이고 뭐 이구를 이방이 죽이고 요거를 갖다 애고 이방을 정중부가 죽였네. 요렇게 암기하시면 요거 이제 세 개를 갖다 연결해서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고는 초기에 제거됐기 때문에 역사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주로 이제 이방과 정중부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봉사 10조를 올려 사회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봉사 10조 여러 번 설명했죠. 사료로도 우리 이제 기출에서도 여러 번 봤고, 봉사 10조 같은 경우는 최충원이 난을 일으켰을 때 왕이 이제 명종이었거든요. 명종한테 최충원이 10가지 건의를 갖다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봉사 10조라고 했습니다. 근데 명종이 말을 잘 들었다 안 들었다? 잘 안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최충원의 취미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왕 갈아치우기. 명종 다음에 이제 신, 희, 강, 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고종이라는 되게 말 잘 듣는 애가 최씨 집안 말 잘 들으면서 오랫동안 이제 그 왕위에 앉아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4번이 누구예요? 최충원과 연결이 됩니다.
자, 3번 들어가겠습니다. 조선 전기 문화. 자, 조선시대 강론 시험 문제가 나오면 있죠.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일단 조선시대 문제인지 조선 전기 문제인지 조선 후기 문제인지 주의하라고 있죠. 만약에 조선 전기라든지 후기 문제가 나오면 뭐를 주의해서 봐야 된다. 전기가 나오면 오답에서 뭐가 주로 나온다? 후기. 후기가 나오면 조선 전기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했죠. 이 문제도 똑같은 구조로 출제가 됐어요. 조선 전기 문화를 물었죠. 정답은 이제 조선 후기 조선 후기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1번에 보니까 오우야담을 비롯한 야담 잡기류가 성행하였다. 오우야담을 제 얇은 책에도 다뤄놨습니다. 어디서 다뤄놨냐면 실학의 선구자 있죠. 실학의 선구자 하면서 뭐 이수광이라든지 한백겸이라든지 그런 사람 하면서 조그만 이제 참고해가지고 뭐 관련 지식 해가지고 여기 오우야담을 갖다 같이 다뤄놓고 있어요. 가지고 이제 최초의 야담집 해가지고 다뤄놨습니다. 그게 이제 실학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조선 후기 거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우야담은 조선 후기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게 됩니다. 정답이란다. 얘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유서로서 불리는 백가사전이 널리 편찬되었다. 백가사전이 널리 편찬된 시기는 언제라고 했어요? 조선 후기가 됩니다. 조선 후기에 백가사전이 많이 나온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청나라로부터 서구의 새로운 근대적 지식들이 많이 흘러들어온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이 지식들을 갖다 지식인들이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가 백가사전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많은 백가사전들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3번 동문선. 일면 이제 동동동 시리즈 성전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문학의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조선 전기 이제 자주성이 강한 관학파들의 후예 있지 않습니까? 요 훈구파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동문선이라는 책이 이제 나왔다고 했어요. 3번이 이제 정답이 되고 요 두 개는 이제 조선 후기. 4번도 지금 보시면 중인층을 중심으로 시사가 결성되어 문학 활동을 활발하게 벌였다. 위양 문학이라고 해서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문학 장르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 전기의 경쟁자는 뭐가 나온다? 조선 후기가 나온다는 거. 요것만 캐치하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정답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오야담이 조금 난이도가 높았는데 오야담을 몰랐다고 해도 문제 구도로 갖다 끌어낸다면 3번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죠. 오야담도 우리 이제 이미 다뤘던 지식입니다. 유몽인의 오야담이었죠. 그리고 이제 4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사료도 우리 지겹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제 윤리 이런 것들은 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기술들은 기이다. 그 신이 변혁하고자 하는 것은 기지 도가 아닙니다. 동도서기를 갖다 대표하는 사료로서 뭐 기출문제에서 다루고 사료집에서 다루고 지겹게 다뤘던 얘기죠. 그러니까 온공기압할 동도서기를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관련된 내용을 갖다 끌어내 봅시다. 외양일체론. 얘는 아예 파벌이 다르죠. 그러니까 색깔이 완전 다르죠. 위정척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 문물의 수용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개화 사상이 기본적으로 이제 근대 문물 수용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온공기압파, 급진기압파가 있지 않습니까? 급진기압파보다도 초기에 이제 개화를 갖다 주도했던 세력들이 주도권을 잡았던 세력들이 온공기압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급진기압파의 사상들도 여기 영향을 갖다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신정변 주도 세력의 견해를 대변하였다. 갑신정변 주도 세력들은 급진기압파예요. 얘랑 다릅니다. 같은 개화 세력이지만 얘는 그 동도서기, 얘는 이제 문명 개화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그 속도감이 아예 다른 거거든요. 얘는 이제 도까지 다 바꾸자고 하는 애들이 갑신정변 개화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4번 우등한 사회가 열등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다. 요거는 이제 서양에 있지 않습니까? 사회 진화론과 관련된 거예요.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의 사회 진화론. 오히려 이제 급진기압파들이 이런 사상이랑 좀 더 연결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딱 이제 급진기압파, 온공기압파보다도 서양에 있죠. 사회 진화론이라는 제국주의의 사상적 배경이라고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이 가장 그 매칭도가 높습니다. 2번. 자, 다음에 이제 가에 들어갈 기간으로 옳은 것은 요게 이제 이번 시험 출제됐던 문제 중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어요. 좀 이제 머리를 갖다 이제 좀 잘 굴리고 함정을 잘 피해가야지 정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니까 고려사, 그 다음에 개경, 그 다음에 역질에 걸린 사람들을 갖다 치료하기 위해서 설치했다.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은 뭐 신하들을 보내어 동북도와 서남도에도 뭐 진위로 하고 백성들을 갖다 구했다. 이렇게 돼 있죠. 학생들이 지금 강력한 의창이라는 제2보 같은 경우는 뭐 사람을 갖다 치료하고 이런 거랑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요 두 개는 제껴주고 결국 3, 4번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이제 함정에 빠진 학생들이 뭐냐면 요 개경이라는 키워드, 야 해민국이라는 이 시합
약을 갖다 나눠줘서 백성들을 갖다 치료하는 기구가 개경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해민국으로 빠진 학생들이 많은데 요게 해민국이 아닌 키워드가 해민국이 아니란 걸 알려주는 키워드가 두 개나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설치했다는 거예요. 설치. 자, 구제도감이 임시도구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설치하는 기구예요. 구제도감. 임시기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보시면 해민국은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개경이죠. 근데 뒤쪽에 보니까 다른 지역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경이 아니라 있죠. 다른 지역. 그리고 옆질이라는 어떤 큰 재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코로나 비슷한 거예요. 요런 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제 뭐라고 하지? 임시적으로 이제 설치하는 있죠. 재난에 이제 대응하기 위한 기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제도감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은 좀 이제 틀리기가 쉽죠. 이번에 출제된 문제 중에 이제 가장 고난도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혹시라도 틀렸어서 해민국이라든지 구제도감 둘 중에 하나 찍으셔야 돼요. 1번, 2번 찍으면 전혀 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장수왕에 있죠. 이 지역을 함락시켰고 계로왕을 살해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뻔하죠. 그러니까 백제의 초기 수도 위례성 한성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위례성 한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망이 망소에는 어디예요? 망이 망소에 난 별명이 뭐 있습니까? 공주 명학소에 난 X, 공주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려 문종 때 남경이 설치되었다. 맞아요, 들어요? 남경이 어디예요? 한양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 자, 남경 개발 단계가 이제 2단계거든요. 1단계가 문종 때 처음 설치했는데 거의 제대로 남경구시는 못해요. 그러다가 남경을 갖다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인물이 누구다? 숙종 때 다시 개발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국사진울이 수선사 결사를 갖다가 주도하였다. 이거는 어디죠? 그러니까 두 군데가 연결될 수 있거든요. 수선사 결사가 처음 만들어진 거는 대구예요. 대구에 이제 고조사라는 사찰이고 있죠. 나중에 이게 이제 전라도 쪽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서울이랑 거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 태조가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삼았다. 요거는 이제 평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거는 2번 한양과 관련된 역사. 지역사를 갖다 들으셨으면 더 쉬우실 거고, 지역사 같은 거 안 들으신 분들도 우리 기본적으로 심화라든지 기본 강의에서 이제 들었던 지식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7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왕의 재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조선군이 있죠. 응전 누군가랑 싸우고 있어요.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미군에게 돌을 던지고 있다. 그리고 미군은 총을 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근현대예요. 근현대 미군과 전쟁. 자, 미국과 관련된 분쟁이 두 번이 있었어요. 우리 역사상. 제너럴 셔먼 사건, 그리고 신미양요. 근데 지금 미군이 나왔죠. 제너럴 셔먼은 미군이에요, 상선이라고 그랬어요. 상선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미군이 나왔으니까 있죠. 요거는 신미양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미양요, 제너럴 셔먼이라도 상관이 없네요. 왕을 물어보는 거니까. 둘 다 이제 흥선대원군이랑 관련돼 있고, 왕을 끌어내자면 흥선대원군의 아들이 있죠. 우유부단한 아들이 이제 고종이 나오는 거죠. 군포에 대한 양반들의 면세특권이 폐지되었다. 맞아요, 들어요. 흥선대원군 때. 호포제라는 게 원래는 이제 양인들만 군포를 부담하는 거를 갖다가 양반들도 전부 다 군포를 갖다 부담하도록 바꾼 제도죠. 그러니까 1번이 이제 정확해지는 거죠. 2번, 금난정권을 제한하려는 통공정책이 시행되었다. 어느 왕 때? 종조. 그리고 결작세가 신설 지주들의 부담 증가했다. 이거는 이제 영조 때 있죠. 균역법을 실시하면서 그 부족한 재정분을 갖다 보완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로 쓰여 있죠. 부분적인 전세화를 갖다 추진하는 거예요. 결당 2두씩. 영정법 제정 복잡한 전세 방식이 일원화되었다. 자, 이거는 멍청한 인조, 인기가 안 좋은 인조. 조선시대 3대 교법 중에 가장 인기가 안 좋은 게 영정법, 가장 비판을 많이 받는다고 했죠. 대동법. 원탑이죠. 그러니까 제일 가장 바람직한 정책. 그 다음에 균역법 좀 애매하죠. 좋은 점도 있지만 한계도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영정법. 뭔가 이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그런 법이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3대 조세와 관련된 있죠. 기업법인데 그 중에서 가장 평가가 안 좋은 법입니다. 인조 때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세종대왕이 만들어졌으면 후대에서 또 평가를 다르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만들었으면 제도를 갖다 그딴 식으로 똑같은 제도라도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있으면 그 부작용을 갖다 바로잡으려고 했을 거예요. 현명한 임금이었으니까. 자, 다음에 이제 가라에 해당하는 사실로 옳은 것은 낙랑군 축출 4세기 초반에 이제 미천왕이죠. 광개토 대왕비 건립. 요거는 이제 장수왕 초기의 아빠자랑이죠. 그 다음에 살수대처.
요거는 7세기 전반의 영량왕, 뿔난 영량왕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뿔난 영량왕이 술을 죽여버리는 살수, 술을 죽여버리는 대첩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살수는 지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암기할 때 술을 죽여버리는 전투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시성 전투, 이건 당을 꺾어버리는 전투였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멸망, 668년 고구려 멸망, 연도 정확히 몰라도 돼요. 고구려 멸망.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이 사건들이 들어갈 수 있나 없나를 갖다 골라내는 겁니다. 문제 용어를 보니까 3개는 맞고 하나는 틀렸겠죠. 가번, 요 사이 들어갈 수 있나 봅시다. 백제 침류왕이 불교를 받아들였다. 낙랑군 축출이 있지 않습니까? 4세기 초반으로서 근초구왕 바로 직전이라고 했어요. 직전. 그 직전이니까 지금 보시면은 침류왕 같은 경우는 근초구왕, 고군침에서 근초구왕 바로 다음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요 시기 끝나고 나서 고구려 전성기 있지 않습니까? 소수림왕이 침류왕이랑 거의 동시대 인물이거든요. 요 침류왕이 불교 수용할 때 소수림왕이 3대 중앙집권화를 갖다 시행하게 되고 있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시기에 뭐 그 광개토대왕 장수왕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수왕 시기 앞 낙랑군 축출 D가 되는 거죠. 1번 완벽하게 맞습니다. 2번 나 고구려 영량왕이 요소 지방을 선제 공격하였다. 자,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살수 대첩이 있지 않습니까? 살수 대첩은 수하의 전쟁을 갖다 거의 마무리 짓는 전투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 이후에 3차, 4차 침입이 있는데 이게 존재감이 없거든요. 제대로 된 침입도 아니고 성과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하의 전쟁이 요 앞에 시작됐겠죠. 그러니까 마무리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자리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은 백제가 신라 대하성을 공격하여 함락하였다. 대하성이면 누구 없죠? 의자왕. 의자왕 초기 업적, 후기 업적. 초기 잘 나갈 때 업적이죠.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요기 문제 중에 제일 까다로웠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안시성 전투가 당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신라의 신라의 손을 갖다 잡게 되는 배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제가 이렇게 신라를 갖다 열심히 때리고 있죠. 신라는 계속 아쉬워서 계속 당나라의 러브콜을 갖다 보내는 상황이에요. 근데 당은 지 혼자서 충분히 뭐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지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당태종이 안시성 전투에서 이제 패배해버리는 거예요. 패배해버리고 나서 뭐예요? 그러니까 패배해버리고 나서 나당연합이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더 앞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답은 학생들이 이제 연도를 외운 학생이 아니면은 정확하게 좀 구별하기 어렵을 거예요. 요런 것들은 쿨하게 이제 세모 쳐놓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가 매소송에서 당군을 격파하였다. 지금 고구려와의 전쟁이 뭔지요? 당과의 전쟁이 뭔지요? 고구려 멸망하고 고구려 붕운동할 때 당나라와의 전쟁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매소송 전투는 일명 매기 전투 해가지고 있죠. 매기처럼 생긴 소정방을 갖다 격파하는 전투예요. 나당 전쟁이 끝날 무렵의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 멸망보다 한참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고구려 멸망 먼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나당 전쟁이 시작된다. 그 나당 전쟁이 끝날 무렵에 매소송 전투가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4번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3번 같은 게 조금 판단하기 어렵더라도 있죠. 여기서 시간을 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르는 거는 세모 치고 있죠. 아는 지식에서 승부를 갖다 보라고 했습니다. 4번 너무 선명하고 명확한 지식이기 때문에 이 문제 틀리시면 있죠. 문제 푸는 요령이 없는 거예요. 센스가 없고 실전 감각이 없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9번 밑줄 친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지금 중국의 방고로부터 금국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동국의 단군으로부터 본조에 이르기까지. 자, 단군 나왔으면 적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원간섭기 이후에요. 그때 삼국유사에서 처음 설명했죠. 거기다 이제 플러스 읍조림이라고 했어요. 읍조림. 이런 것도 놓치면 안 돼요. 읍조림이라면 그 역사서의 서술 방식이 뭐다? 시가 형식이라는 거예요. 시가 형식. 중국의 역사, 우리 역사를 갖다 같이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역사를 갖다 단군부터 본조까지 단군부터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가 형식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역사서입니까? 그 유명한 있죠. 고려의 3대 역사서 중 하나인 이제 제왕옹기가 돼버리는 거죠. 1번 성리학적 유교사관이 반영되어 대의 명분을 갖다 강조하였다. 자, 성리학적 유교사관 반영돼서 대의 명분 강조한 거는 요거는 지금 남아있지는 않는데 있죠. 이재현의 사략 같은 역사서가 이렇게 평가를 갖다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왕훈신 사림이 서로 합의하여 통사체제를
구성하였다. 훈구와 사림이 공존하면서 있죠. 그들의 역사관들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책, 조선전기를 대표하는 동국 통감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간섭기에 중국과 구별되는 우리 역사의 독자성을 갖다 강조하였다. 요게 이제 제왕운기의 의미죠. 제왕운기가 보면 중국 역사부터 먼저 서술했다고 해서 절대 사대적인 역사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중국 역사와 대등하게 서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의 독자성을 강조했다. 요렇게 이제 중국과 구별되는 중국 역사, 그 다음에 우리 역사 서술하면서 우리 역사의 독자적 역사를 갖다 자주적으로 서술한 책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3대 역사서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왕명으로 단군 조선에서 고려 말까지 역사를 노래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이게 자꾸 언급이 되네요. 이게 이제 동국세년가라 해서 세종 때 나왔던 애 있죠. 책인데 처음에 예전에 한번 언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조연으로 언급이 됐어요. 이번에도 이제 조연으로 언급이 됐어요. 나중에 이제 주연으로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다음에 이제 10번. 요게 이제 아까 봤던 5번 문제랑 있죠. 10번 문제. 5번, 10번 문제가 이번 시험에 문제 중에 가장 까다로운 2개 문제였어요. 이 2개 문제 빼고는 솔직히 틀릴 만한 문제가 없었어요. 실수 안 한다면 있죠. 90점. 그리고 이 2개 문제도 한 2분의 1. 그리고 좀 감 좋은 학생은 2개 중에 하나 정도는 실력으로 이제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랬으면 이제 뭐 95점에서 100점까지 충분히 이제 실력이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실수 안 하는 학생들 있죠. 이런 학생들을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지금 표로 갖다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해방 직후에 고가, 식료품, 뭐 연료보다도 이제 곡물이 있죠. 고가가 이제 폭증하고 있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45년 8월부터 46년 1월 있죠. 1월까지 해가지고 모스크바 3상회가 45년 12월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게 일어나기 직전에 있죠. 거의 그쯤의 상황들, 고가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을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일어난 사회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 교재 엄청 무지얇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로부터 귀환.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있죠. 해방 이후에 뭐 이렇게 남한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더 많은 거예요. 그게 식량 부족으로 갖다 나왔고, 그 다음에 미 군정이 있죠. 적자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화폐를 과도하게 발행하였다. 일본이 막 빠져나가면서 이제 우리 쌀 사주고 나가지 않습니까? 삼계실 쌀 같은 거. 이거 다 빚으로 사주고 간 거예요. 그리고 미군들 들어와 보니까 또 조선 또 가난한 데도 써야 될 돈은 많은 거예요. 그래 화폐를 과도하게 발행해서 그 문제를 갖다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 사람이 먹어야 될 쌀은 부족하고 있죠. 화폐는 남아도는 거예요. 극심한 인플레이션, 고가 폭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뭐 수업 시간에서 제가 소개를 안 했는데 다른 강사들도 소개를 안 했어요. 근데 분위기상 보면 이제 38도선 분할 점령 이후 식료품 부분에서 생산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가능하겠죠. 결국에는 쌀이 부족해가지고 고가가 폭등하면서 등장한 문제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잘 모른다고 해도 있죠. 4번을 알면은 우리 이제 정확하게 이 문제를 갖다 풀 수 있어요. 이게 미국 수집제라고 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 쌀 문제를 갖다 대응하는 과정에서 있죠. 쌀이 부족하니까 미국 쌀들을 갖다 수집해가지고 있죠. 이걸 갖다 나눠주는 형태로 있죠. 쌀 문제를 갖다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요게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46년도 있죠. 2월 달이에요. 우리 앞에 달력 보셨죠? 그 표 보셨는데 그게 46년도 1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수집제가 그 46년 1월 이후에 시행이 된 거예요. 북한의 그 토지개혁이라는 게 역시 46년도 3월에 시행이 되고, 그러니까 요런 거에 반대하는 시위는 있지 않습니까? 언제 등장하는 거냐면 그 표 이후에 얘들을 갖다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이 사건들이 그 표 46년 1월 이후에 등장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명확하게 틀렸죠. 근데 요건 좀 심화지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갖다 제가 수업 시간에 정확하게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뭐 분위기 눈치를 보면서 혹은 이제 미국 수집제 46년도 2월을 갖다 체크하셨다든지 아니면 이제 토지개혁제 요게 이제 46년도 중후반에 실시됐다는 거 이거를 갖다 기억하셨던 분들이면 뭐 정확하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갖다 분위기상 이제 매칭을 갖다 시켰다면 4번은 이제 다갈 수도 있는 이런 문제였어요. 근데 적어도 이제 1번, 3번은 완전 기본적인 내용이 있어요. 심화 강의에서 기초 강의에서는 이 내용을 안 다뤄요. 기본 강의에서는 조금 이제 지엽적인 내용이니까. 근데 미군이 통치를 되게 못했다. 쌀값과 관련해서 이 정도만 가르치는데 심화에서는 이게 다 언급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1, 3번 정도는 체크하시면 1, 3번은 체크를 하시면 안 돼요. 자, 다음에 이제 11번.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지금 보시면
창고가 비어버리고 나라 쓰임이 궁핍하였다. 나라 상황이 안 좋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있죠. 원종과 애노 반란이 일어났어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신라를 말아먹은 여왕, 일명 진상여왕, 진성여왕이죠. 그러면 이제 이 진성여왕 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발해가 멸망하였다. 발해가 멸망하는 게 후삼국 시대에 멸망을 해요. 진성여왕 죽고 나서 후삼국, 백제가 건국되고 후삼국 시대가 열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발해 멸망은 있지 않습니까? 이유로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학이 설치되었다. 이건 신라 정말 잘 나갈 때 신문왕 때죠. 그리고 이제 최치원이 시무시배조로 갖다 건의했다. 아주 유명하죠. 그러니까 최치원과 관련된 암기법 알려드릴 때도 제가 정리해드렸습니다. 사랑해요 문법계 제왕하면서 이제 최치원이 진성여왕한테 막 아부도 있다고 했죠. 뭐 사랑해요 문법계 제왕이 최치원과 관련된 저서들이요. 뭐 싸가 뭐 사륙집, 뭐 사삼비명, 그 다음에 랑이 날랑비문, 뭐 해가 이제 해인사 묘글상탑비문 이래가지고 암기법이고 있죠. 어쨌든 그 얘기를 갖다 알려드릴 때 제가 진성여왕이랑 다시 한번 연결해드렸어요. 몇 번이나 연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3번 자연스럽게 이제 기본 지식으로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장보고의 건의를 따라서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자, 하대 있지 않습니까? 하대 내부에서 순서 잡는 문제들 나온다고 했죠. 구별한 방법 뭐라고 했어요? 중간에 누가 있다? 장보고가 있다. 장보고와 관련된 왕이 3명이 있다. 일명 흥신문 해서 흥도가, 그 다음에 이제 신용는 신무왕, 그 다음에 이제 문성왕 하면 3명이 있다고 했어요. 가지고 이제 흥신소랑 비슷하게 장보고가 있죠. 당대 워낙 유명해가지고 그 장보고한테 이제 돈을 딱 들고 가면 있죠. 모든 문제들을 갖다 다 해결해 준다고 이제 흥신문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가지고 누구예요? 그러니까 김우징이라는 인물이 이제 왕위쟁탈전에서 쫓겨나가지고 패배해가지고 있죠. 누구의 장보고한테 이렇게 돈을 갖다 주고 나 왕 좀 만들어주세요 해서 이제 왕이 된 게 신무왕. 그리고 이제 왕이 됐는데 약속을 안 지켰죠. 원래는 자기 아들이랑 결혼시켜주기로 했는데 결혼 안 시켜줘가지고 장보고가 문성왕 때 반란을 갖다 일으켰다. 다 기본 문제죠. 그 다음에 12번 이것도 하나도 안 어렵고 완전 기본 거저주는 문제죠. 그러니까 3개 다 나와 있어요. 교재 다 나와 있어. 제교재에 나와 있다는 말은 기출문제에 다 언급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마네온 고시 요거 조금 어려워서 좀 흐린 글씨로 표현되어 있다고 쳐요. 그러니까 중간 굵기로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중간 글씨라서 만약에 나 초보자라서 놓쳤다. 그래도 시마네온 고시는 알아야죠. 그러니까 시마네온에서 독도로 갖다 강제로 편입한 사건이에요. 1905년. 연도도 워낙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요거 틀린 거예요. 결국 3개가 맞고 하나 틀렸다는 건데 시마네온 고시 1905년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틀린 거죠. 요거 빼고 이제 나머지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13번. 문화통치 일환으로 한국신문의 발행이 허용되었다. 자,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있죠. 2개 중에 뭘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선지에서 2개를 경쟁을 안 시켜.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뭐 자치운동에서 이수광의 민족적 경영 동아일보에 실려 있다는 거 있죠. 이것도 교재에서 다 정리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약간 고수 등급까지 안 가면 이제 잘 체크를 안 하거든요. 체크 안 해도 이제 야 우리 신문 중에 하나다. 이까지만 해도 풀 수 있는 이런 문제예요. 한국 보급운동을 앞장서서 한글 원본을 갖다 만든 단체는 조선어 학회 신문사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부나로도 운동이라는 농촌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자, 이게 바로 동아일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벽 신여성 어린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천도교. 그러니까 동학을 개성한 천도교가 돼버리고 얘도 신문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신간해가 결성되자 신간해 본부와 같은 역할을 갖다가 수행하였다. 신간해와 이 그 동아일보가 직접적인 관련을 갖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틀려버리는 거죠. 뭐 쉬운 기본 문제, 뭐 어려울 게 있어. 그 다음에 14번 김춘추 나왔어요. 그리고 얘기를 다 들어보면 김춘추랑 같은 편이고 김춘추랑 엄청 친해요. 엄청 친한다가 또 보시면 이제 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 백제와 크게 싸워 20성을 빼앗고 3만여 명을 죽이거나 잡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라의 장군 중에 엄청 능력 있는 아주 강력한 장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김춘추랑 친하고 누구밖에 없어요. 김유신. 제가 무왕 이후로 신라가 주로 백제한테 맞고 다녔다고 했죠. 근데 그 되게 젊은 장수 하나가 등장해가지고 가끔씩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 누구라고 했어요? 김유신. 그러다가 김유신을 발라버리는 백제 신성이 등장한다고 했죠. 누구예요? 계백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이 계백을 갖다가 화랑이라는 상징물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희생양으로 내주면서 있죠. 계백을 갖다 김유신이 결국 마지막에 가서 잡은 전투가 뭐예요? 계백의 이제 황산벌 전투 얘기하는 거죠. 김유신과 계백의. 이 전투에 새기면서 백제군이 이제 물리치고 결국
벽제가 이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2번 화랑이 지켜야 할 세소국에 요건 누구예요? 요거는 이제 원강이죠. 1번이 이제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진덕여왕 뒤를 이어 신라왕으로 즉위하였다. 찐덕찐덕 여왕이 나당 연합을 갖다 달성하였죠. 그 이후에 이제 신라를 갖다가 신라왕으로서 그 삼국통일에 이제 기틀을 갖다 마련한 백제를 갖다 멸망시켰던 왕. 그게 이제 무열왕. 앞에 나왔던 김춘추 얘기하는 거예요. 당의 수기 활동을 하다가 부대총관으로 신라에 들어왔다. 수기라는 말은 그 지역에 이제 지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인물이 누구냐면 안 유명한 인물인데 김인문이라고 있어요. 사료에서 근데 여러 번 소개가 됐으니까 이게 초고난도 문제 쪽으로 빠지면 앞으로 이제 출제될 수 있는 이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무왕이 김범민이거든요. 김범민의 동생이에요. 동생, 친동생입니다. 당나라의 인질처럼 이제 잡혀가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종방의 부관으로서 있죠.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모습들이 사료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청방인문표 기억나시죠? 청방인문표 수업 시간 소개를 했어요. 청방인문표가 바로 인문위를 풀어달라고 강수가 쓴 글이에요. 그랬더니 당나라 황제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강수같이 흘리면서 인문위를 갖다 풀어줬다. 그 얘기를 갖다 제가 해드렸죠. 자, 이제 15번 가나 신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막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뭐뭐와 뭐뭐는 벼슬길이 막히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편백된 일로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탁 나온 거죠. 그러니까 조선에 보면 그 중인계층들이 있죠. 되게 이제 불만이 많았고 고국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많이 사료화돼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인계층들이 있죠. 얘들이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서 그냥 중인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얘들을 갖다 기술관, 그 다음에 이제 설, 그 다음에 향리들을 갖다 구별해서 구성되는 문제들도 많다고 했어요. 요거는 이제 두 개가 나오니까 아마 구별돼서 나오는 문제일 확률이 높아요. 보니까 이제 간은 다행히 조정에 큰 덕을 입어서 문관으로서 그 다음에 무관으로서 이렇게 어느 정도 길이 터졌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선 후기 중인들 중에 있죠. 길이 열렸던 인물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서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서울이 문이 열리는 걸 보고 있죠. 기술관들이 뒤늦게 언제 세도정치기 때 열심히 소총운동을 했는데 제대로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바로 이게 기술관들이 쓴 글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으니 기술관들이 있죠. 얘들이 이제 소총운동하면서 적은 거예요. 야, 왜 서울들은 열어주면서 우리는 아직 안 열어주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기술관과 서울을 갖다 구별하는 거. 중인들끼리 구별할 때 있죠. 가장 색깔이 강한 애들이 설이라고 했죠. 그래서 서울과 다른 중인들 혹은 서울과 기술관, 서울과 이제 향리들 이런 구별하는 문제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고 있습니다. 이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에요. 당할 게 없어요.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문제 유형을 갖다 파악하고 있죠. 접근하시는 학생들은 그냥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1번 가히 신분상승 운동은 나에게 자극을 주었다. 맞죠? 그러니까 서울들의 신분상승 운동이 성공하면서 이제 18세기 때 기술관 계열들이 세도정치기 때 뒤늦게 소총운동을 했는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기술관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번 간은 수차례 걸쳐 집단 상소를 통해서 관직 진출의 제한을 없애줄 것을 요구하였다. 맞죠? 그래서 이제 결국 성공을 했어요. 영종조 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죠. 철종 때 가서 서울에 대한 차별은 이제 없어지는 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 해당하는 인물로는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된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그리고 이제 서의수라는 인물까지 해가지고 얘들이 규장각 사검서관인데 얘는 나가 아니라 바로 가예요.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주로 기술직에 종사하며 축적한 재산과 탄탄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하였다. 다 지금 맞는 거고 있죠. 지금 3번만 틀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유형? 기술관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을 갖다 구별하는 중인끼리 구별하는 문제였다. 자, 다음에 이제 16번. 이 사료도 좀 지겹죠. 그러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사람 안에 이제 하늘이 있다. 그 사상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상은 뭐다? 동화. 그러면 이제 이 사상은 이 사상에 대해서 순조 주기 이후 대탄압이 가능해졌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조금만 깊이 한 중급 정도까지만 공부했으면 학생들이 다 푸는 문제예요. 순헌철 있죠. 세도정치기를 갖다 묶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갖다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초보자형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순헌철끼리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철종 때 뭐예요? 요 동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조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거 탄압할래 할 수가 없는데 아직 등장을 안 했는데 이 사상을 바탕으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자, 동학에 있죠. 성경책이 한 권 있고 찬송가가 한 권이 있다고 있습니다. 동경대전이 성경책, 용담유사가 찬송가. 기억나시죠? 2번 정답이네요.
자, 3번. 이 사상을 근거로 몰락한 양반의 지휘 아래 평안도에서 난이 일어났다. 홍경래난 전혀 상관없죠. 그리고 홍경래난도 순조 때예요. 있을래? 있을 수가 없어. 이 사상을 근거로 단성에서 시작된 농민봉기는 진주로 이어졌다. 자, 이 단성이란 키워드 챙겨주세요. 예전 기출에서 단성 한번 소개됐어요. 그 교재에도 담겨져 있어요. 근데 단성이 아직까지 있지 않습니까? 진주밀란이라든지 임술밀란이랑 관련된 본격적인 키워드로는 출제 안 되고 있어요. 저기 국비 유학생 시험 문제에서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 그게 되게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등장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혹시 몰라서 체크를 해놨는데 다시 한번 소개되고 있어요. 국가직 시험에서 9급에 소개시켰다면 이 단성 밀란이라는 밀란이 있죠. 앞으로는 이제 얼마든지 진주 밀란이라든지 임술 밀란이랑 연결되는 있죠. 핵심 키워드로 이제 등장할 가능성이 이제 부여된 거예요. 잘 챙겨주세요. 근데 이 문제는 단성밀란 몰라도 돼. 이 임술밀란이랑 동학농민운동이랑 관련 있어요? 동학이랑 관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학이 제대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는 개항기예요. 그러니까 최시영 있죠. 최시영을 갖다 거치고 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관련이 없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이제 17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1번은 우리 몰라도 돼. 그러니까 2차 석유파동 언제요? 박정희 죽음과 관련되어 있죠. 79년도. 그 다음에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였다. OECD. 암기하는 법이 있죠. 김영삼과 관련된 있죠. 김영삼이 되게 성질이 급했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된 지 있죠. 93년부터 해가지고 매년 있죠. 하나의 경제개혁을 갖다 추진해가요. 그거 암기법이 이제 일명 금우우. 황금색 송아지가 우우 하면서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길조였다, 흉조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IMF 연달아 이제 터지는 거예요. 금자가 금융실명제, 우자가 우루과이 라운드. 그 다음에 이제 우 할 때 W 오거든요. W가 WTO. 그 다음에 오자가 OECD에서 93, 4, 5, 6. 그 다음에 97년도에 IMF 해가지고 착착착 연결해서 이제 김영삼 때 있었던 경제적 주요 사건들을 갖다가 연도별로 이제 암기하는 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너무 쉽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OECD가 나오니까 김영삼이 나와요. 김영삼 그리고 이제 박정희 말기, 박정희 이제 거의 죽기 직전 요 사이에 들어갈 거 뻔하죠, 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전두환이 집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두환 혹은 이제 노태우께 나오겠죠.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년대가 1, 2차, 그 다음에 70년대가 3, 4차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박정희 70년대, 박정희 살아 잘 지낼 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뻔하죠. 그러니까 나올 만한 게 나왔어요. 전두환께 나왔어요. 전두환께 아니었으면 아마 노태우께 나왔을 거예요. 베트남 파병, 요거는 이제 브라운 각서, 요거는 이제 66년도에 있었던 거고, 박정희의 60년대 대표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한일 기본조약, 요거 65년도고 있죠. 박정희 역시 60년대 대표 정책이고요. 쉽습니다. 이런 것들은 솔직히 틀리면 있죠. 공부를 갖다 좀 안 하신 거예요. 기본 충실하게 공부를 갖다 하셨다면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2개 문제 있죠. 거기서 이제 조금 기본적으로 2분의 1까지는 무조건 가야 돼요. 심화까지 공부가 완성이 됐으면. 그러면 이제 2개 2분의 1이면 확률적으로 하나 맞추겠죠. 95점까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좀 센스가 있다면 있죠. 그거 어떻게 좀 비벼가지고 이제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완전 심화지식까지 46년도 뭐 2월 이런 거 암기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흐름을 보고 이제 연결해 간다면 있죠. 더 깊이까지도 확률을 갖다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료. 뻔하죠. 너무 유명하죠. 국채 변형 누구예요? 독립운동가들. 그다음에 사유재산제 부인하는 애들 누구예요? 사회주의자들. 기존에는 있죠. 치안유지법이란다. 보안법 같은 거 통해 가지고 독립운동가들만 이제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독립운동가 플러스 사회주의자들도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이 1925년 워낙 유명한 법이죠.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게 치안유지법이에요. 치안유지법. 그러면 치안유지법이 실시되던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부터 보통 우리 학생들 치안유지법 하면 20년대를 떠올리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조선태영령 10년대죠. 틀렸어. 그 다음에 경성제국대학 이거 일본은 사학하죠. 24년도 20년대 전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0년대 전반에 있었던 국립대학이란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갖다 일본이 있죠. 무마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준 대학이 그 24년도에 만든 경성제약대학이고요. 밀립대학 설립운동 23년도 정점이고 있죠. 요게 이제 거의 흐지부지해주는 사건이 경성제국대학 24년도, 일본은 사학하니까 24년도
있었다고 연도로 갖다 암기시켜 드렸습니다. 물산장려 운동이 시작되었다. 물산장려 운동 같은 경우 이거 거의 전성기는 얘들도 20년대 전반이요. 20년대 전반에 반짝하다가 이제 흐지부지해지는데 그 이후에도 기구 같은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냥 물산장려 운동이라면 좀 애매했을 건데 포인트를 갖다 20년이라 찍어놨어요. 20년 시작이라고 찍어놨어요. 시작. 이게 이제 20년도에 시작되고 23년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거든요. 요것도 이제 요 이전 사건. 그 다음에 학도 지문병제도 요게 이제 연도 암기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징, 학징 해서 41년도부터 이제 전으로 착 짜가지고 이제 연도 하나 암기하는 법이 있는데 이거는 그까지 갈 필요도 없어. 지금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학도 지원병 제도하면 30년대 후반 이후 이렇게만 해버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요 세 개가 전부 전반부로 빠져가지고 요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다 틀렸으니까 야 이거는 치안유지법이 이제 쭉 뭐 폐지됐다는 얘기 못 들어봤으니까 쭉 유지되니까 그때 시행이 됐구나 하면서 이제 4번을 갖다 끌어낼 수 있어요. 우리 시점을 묻는 문제 중에 있지 않습니까? 좀 까다로운 고난도 유형 중에 하나가 어떤 제도가 실시되고 이게 유지되고 있던 기간에 있는 문제거든요. 요런 문제들은 보통 이제 시행되고 난 이후 이게 특별한 사건으로 폐지되지 않았다면 있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나중에 이제 해방 이후에 이 법이 이제 폐지되게 되거든요. 치안유지법 대신하는 법 우리 배운 적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제 이게 계속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약간 응용 문제인데 이미 우리가 이런 패턴의 문제 들어갔다가 일정 수준까지 이상만 공부를 했으면 심화 유형까지 이제 공부를 했다면 있죠.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크게 당할 만한 유형은 아닙니다. 자, 다음에 이제 19번 다음 사실이 있었던 시기에 향촌사에 대한 설명. 지금 제가 이제 오랜만에 PPT를 써가지고 있죠. 요 위에 글자가 조금 잘리는데 상관없죠. 집중해 주십시오. 황해도 봉산 사람 이극천이 향전 때문에 투서. 지금 이극천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그러니까 자 시기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향전이 나왔어요. 언제? 조선 후기가 돼버리는 거죠. 조선 후기. 자 그러면 조선 후기 향촌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이제 문제는 묻고 있는 거예요. 향전 정계 속 수령의 권한이 강해졌다. 자 구양 신양 싸웠는데 결국 누가 승리했고 누가 힘이 세졌다? 신양이 승리했는데 있죠. 신양을 갖다 도와줬던 인물이 수령이었고 있죠. 결국에는 신양과 수령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수령이 우두머리고 있죠. 수령 밑에 뭐요? 기존의 향리들, 그 다음에 이제 신양들이 똘마니로 붙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갖다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 편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신양층은 수령과 그를 보좌하는 향리층과 결탁가 있다. 똑같은 말이죠. 수령을 중심으로 해서 신양과 향리가 그 똘마니로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수령은 경제소와 유양소를 연결하는 지방 통치를 강화하였다. 경제소 우리 언제 없어진다고 했어요? 경제소는 뭐 하는 기구 기본적으로? 자, 조선 전기에 있지 않습니까? 중앙 세력들이 지방에 지방의 유양소 있지 않습니까? 지방의 그 살인들을 갖다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예요. 중앙 아직까지 그러니까 훈구들이 있죠. 조선 초기에 그러니까 관악을 계승한 훈구들 요런 계열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훈구라든지 누구죠 그러니까 관악파가 집권하고 있을 때 지방의 온건파 사대부의 후에 살인들을 갖다 견제하게 만든 기구였어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언제 없어지게 된다? 살인들이 중앙을 갖다 장악하게 될 때면 야 이제 중앙에서 지방의 살인들 장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서로 친구인데? 이때가 되면 없어진다고 했어요. 왕으로 치면 누구냐면 선조 때요. 왜냐하면 선조 때 뭐가 시작된다? 붕당 정치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제소 들어가니까 지금 조선 후기니까 아예 틀렸고 뭔가 이 해석도 이제 어리버리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틀렸어요. 해석도 틀렸어요. 그냥 단순히 조선 전기가 아니라 뭔가 틀려 있어. 경제소로 갖다 주도했던 게 수령이 아니라 있죠. 중앙에 있는 고관들이 이제 경제소로 갖다 주도했기 때문에 이게 뭐 조선 전기라고 해도 맞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지사족은 동계와 동양을 통해서 향촌사에 대한 영향력. 자, 제지사족이 구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구양이 조선 후기 힘이 세졌다, 약해졌다?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들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최후의 저항. 기존의 기득권들을 갖다 지키기 위한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뭐 동계라든지 동학이라든지 문중서원이라든지 사후라든지 이런 거 이제 등장한다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징표들이죠. 그 기존 사람들이 이제 몰락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징표. 드디어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사료도 지겹게 많이 봤어요. 1910년 나온다고 이거 낚이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1910년 나오는 사료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가장 대표적인 사료가 첫 번째가 이제 이 사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료 그러니까 해방 그러니까 1941년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 대일선전포고예요. 요게 대일선전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료가 뭐냐면 65년도에 한일 기본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또 1910년도 그
지금까지 뭐 이전에 있었던 모든 조약들은 무효로 한다.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나오게 돼 있어요. 요거로 갖다 우리가 이제 지금 그 대일 선전포고라고 이제 캐치할 수 있는 키워드는 보시면 지금은 중용, 미소 요런 나라들이 있죠. 제국주의 일본이랑 선전포고를 갖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독립하겠다. 우리 기존의 조약들은 다 모이고 우리 독립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 요게 이제 대일 선전포고 41년도 사료집에도 나와 있고 기출문제에도 여러 번 소개된 사료이기 때문에 이거 모른다고 하시면 안 돼요. 숙지 사료. 처음 보면은 조금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뭐 충분히 이제 워낙 익숙한 사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모르신다면 공부가 아직 이제 덜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41년도에 만들어진 있지 않습니까? 그 대일선전포고 요거 문제가 뭐였죠? 이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마 이전의 사실 혹은 틀린 사실이 나올 거예요. 1번 한국광복군은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의용대 병력을 통합하였다. 이게 이제 42년도에 일어나요. 그 임시정부의 역사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40년대 이후에 그냥 40년대 이후 하고 암기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순서를 갖다 잡아달라고 했어요. 대일선전포고 이후에 있죠. 김원봉이 이제 한국광복군에 이렇게 포섭이 된다고 했어요. 42년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군을 따라 미얀마, 인도 전선에서 한국광복군이 파견되었다. 뭐 이것도 이제 이미 배웠죠. 그러니까 연도를 갖다 정확하게 언급해 주지는 않았지만 대일선전포고 이후에 있죠. 우리가 연합군이랑 같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활동 중에 하나니까 선전포고 이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선 독립동맹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갖다 기반으로 해가지고 조선의용대를 갖다 조직하였다. 이것도 이제 41년도 이후에 있죠. 이후에 조선의용대가 이제 조직이 됩니다. 근데 이거 좀 심한 내용이고 별로 많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연도를 갖다 정확하게 오신 분들은 드물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4번에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에서 있죠. 오답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김구를 주석으로 하는 단일 지도체제를 갖다 만들고 김구 중심의 단일 지도체제가 언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4차 기원이요. 4차 기원 몇 년도? 40년도예요. 40년도. 그리고 이제 이 40년도에 4차 개헌을 갖다 하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41년도에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갖다 발표하는데 건국강령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한국광복군에 있지 않습니까? 그 대일선전포고가 이제 발표되는 거예요. 같은 해이긴 한데 순차가 있어요. 순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건 단일지도체제 자체가 또 40년도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 뭐 완전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이미 예상했던 문제예요. 기출에서 출제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기본서라든지 강의에서도 이 순서로 갖다 40년도, 41년도 순서, 그 다음에 건국강령가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대일선전포고의 순서 들어갔다. 이미 기출문제 기본서에서 잡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난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국가직 이제 수문제를 갖다가 같이 풀어봤습니다. 막 제가 이제 뭐 쉽다고 해서 뭐 좀 기분 나쁘실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기존의 기출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미 그러니까 이 지식 들어갔다 이미 띄워준 지식들이요. 띄워준 지식. 아까 2개 있죠. 조금 이제 지엽적인 이런 내용들. 그 문제들도 적어도 이제 2문제까지는 자연스럽게 제껴주고 나머지 2개도 조금 이제 추론을 한다든지 지엽적인 지식까지 나간 학생들은 암기를 할 수, 실력으로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잘 낸 문제예요. 고난도 문제 들어갔다 완전 엽기적인 막 이런 진짜 뭐예요? 그러니까 쓰레기 족보 없는 이런 그 사료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있죠. 우리가 충분히 한 번은 구경했을 법한 시험에 나올 거를 갖다 예측할 수 있는 기존의 기출에서 터치해준 지식에서 나왔거든요. 출제 잘 된 문제고 문제 구성도 이제 잘 됐습니다. 이런 이제 문제들의 대응을 갖다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기존의 기출이라든지 기본 지식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시고 이걸 갖다 또 이제 응용할 수 있게 어떤 그 국사 기출에 있죠. 출제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파악하시면 충분히 이제 뭐 만점 95점 적어도 한 95점 이상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